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빛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 최고층 오피스 빌딩 42층,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선 강지훈에게 그 빛들은 의미 없는 점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차량들의 궤적,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유리벽 너머에 만질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위스키 잔 속 얼음이 잼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수트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했지만 그 안에 42세 남자는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공한 건축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축사무소의 대표, 그는 젊은 날의 야망을 모두 이루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상을 휩쓸었고 그의 이름은 고급 주택과 랜드마크 건물에 새겨졌다. 하지만 5년 전 서명 하나로 끝나버린 결혼 생활 이후 그의 삶은 완벽하게 지어졌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차가운 모델하우스 그 자체였다. 화려한 외관 뒤에는 짙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박민준 대리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의 젊고 활기찬 목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지훈의 몇 안 되는 후배이자 이제는 친구처럼 속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상대였다. 민준이구나.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지훈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돌아섰다. 민준은 그의 표정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읽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지훈의 옆에 섰다. 대표님, 일도 좋지만 이제 좀 사람도 만나고 그러셔야죠. 혼자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알아. 근데 쉽지가 않네. 제가 좋은 앱 하나 아는데 넥스트 챕터라고. 저희 사촌 누나가 여기서 지금 남편 만났거든요. 여기는 가입 심사도 까다롭고 다들 진지한 만남을 원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정도면 뭐 인기 폭발일 텐데요. 넥스트 챕터. 지훈은 스무스을 삼켰다. 그의 인생에도 과연 다음 장이 펼쳐질 수 있을까? 사랑의 배신으로 얼룩진 이전 장을 덮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용기가 그에게 남아있을까?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민준이 말한 앱을 검색하고 망설임 끝에 다운로드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직업, 학력, 소득 증명까지 요구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신뢰가 갔는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못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몇 장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앱을 열어보지 않았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온라인에서 인연을 구걸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던 어느 무료한 주말 오후였다.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던 그의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넥스트 챕터 서윤님께서 회원님의 프로필에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앱을 열었다. 서윤이라는 이름 옆에는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 오뚝한 코, 화려하진 않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단아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홍콩 거주, 아트 큐레이터 36세라고 적혀 있었다. 취미는 독서와 미술관 관람, 와인 감상. 지훈이 꿈꾸던 이상적인 여성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프로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분 뒤 답장이 도착했다. 반가워요. 서윤이에요. 지훈 씨 프로필이야말로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건축가시라니 너무 멋진 직업이에요. 건축과 예술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메시지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다. 지훈은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둘은 카카오톡으로 옮겨갔고 시차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지적인 여성이었다. 예술과 철학, 문학에 대한 그녀의 깊은 조예는 지훈을 매료시켰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고 그의 성공 뒤에 숨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정확히 짚어내며 위로했다. 지훈 씨처럼 멋진 분이 왜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훈 씨의 깊이를 알아봐 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겠죠.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이혼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하게 공감해 주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과거의 상처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상처까지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면 돼요. 서윤은 홍콩에서의 화려한 삶을 이야기했다. 유명 갤러리에서 일하며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이야기,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보는 100만 불짜리 야경, 랑카이퐁에서의 와인 파티. 그녀가 보내주는 사진들은 지훈이 꿈꾸던 그러나 가질 수 없었던 삶의 단편들이었다. 때로는 그녀가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훈 씨, 여기 너무 바빠서 정신없지만 잠깐이라도 목소리 들으니 힘나요.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하지만 지훈은 원래 저렇게 인형처럼 생긴 사람인가 보다, 혹은 홍콩의 최신 기술인가 보다라고 애써 생각하며 넘겼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서윤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밤에는 그녀와 통화하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든 단비이자 그의 삶을 비추는 태양이었다. 형, 요즘 얼굴 활짝 폈네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까? 민준의 짓궂은 농담에 지우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수줍게 웃었다. 그는 민준에게 서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홍콩이요? 멀리도 있네요. 만난 적은 있으세요? 영상통화는 자주 하고요? 아직 그녀가 워낙 바빠서 곧 한국에 들어올 거야. 그때 정식으로 소개할게. 지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 역시 서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서윤은 늘 바빴고 영상통화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거나 신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짧게 끊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서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지훈 씨, 제가 사실 홍콩에서 저희 가족이랑 몇몇 특별한 고객들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공개 아트 펀드가 있어요.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에 선투자해서 나중에 작품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인데 지훈 씨는 특별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눈부신 수익률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 보고서를 보내왔다. 제가 큐레이터로서 작가들을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덕분에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혹시 지훈 씨도 관심 있으세요? 큰 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훈은 망설였다. 과거 소액 투자 사기를 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랑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서윤 씨, 저는 투자는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돈 이야기는 좀... 어머, 지훈 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지훈 씨가 불편하다면 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멋진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지훈 씨와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든든한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미래, 함께 살 집. 그 말들은 지훈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알려준 비밀스러운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디자인은 다소 조악했지만 서윤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위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설임 끝에 500만 원을 입금했다. 며칠 뒤 플랫폼에는 100만 원의 수익이 더해져 6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은 거봐요, 지훈 씨.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라며 웃었다. 지훈은 홀린 듯 1000만 원을 더 입금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잔고는 18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의심은 사라졌고 확신과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서윤의 조언에 따라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이윤숙 씨는 오늘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은 얼마 전부터 교수님 추천으로 가상자산 관련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했다. 엄마, 이건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예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나중에 몇십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엄마,
저 이것만 성공하면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도 가끔 걸려오는 전화 목소리도 분명 아들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말투와 어색한 분위기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아들이 급하다, 비밀이다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의심을 접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쌈짓돈과 퇴직금을 탈탈 털어 아들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우리 아들, 부디 성공해야 한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 지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아들의 휴대폰은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녀와 연락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과 정보를 도용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그 돈이 중국의 어느 도시 불법 콜센터 직원들의 유흥비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훈의 투자액은 1억 원을 넘어섰다. 그는 이제 서윤을 맹신했다. 그녀는 그의 경제적 멘토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불어나는 투자 플랫폼 잔고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서윤과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행은 계속 미뤄졌다. 홍콩 정부의 새로운 규제 때문에 펀드 자금이 묶였다. 중요한 전시회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 등 이유는 매번 달라졌다. 형,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어느 날 박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찾아왔다. 제가 형이 말한 그 여자분 사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소셜스타 윤이라는 인플루언서랑 너무 닮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아요.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서윤 씨는 인플루언서 같은 거 할 사람 아니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그 여자분한테 영상통화 제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배경도 좀 보여달라고 하고요. 민준아, 그만해. 네가 뭔데? 내 관계에 감놔라, 배놔라야. 넌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써. 지우는 처음으로 민준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민준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순간 미안했지만 서윤에 대한 믿음을 의심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서윤에게 집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김 형사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최근 급증하는 로맨스 스캠 및 투자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다. 그들은 중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사진 도용, AI 보이스 피싱, 가짜 투자 플랫폼 제작,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까지 그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었다. 이은숙 씨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국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한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계좌,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계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IP 주소도 계속 우회해서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 형사는 미간을 짚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한 수사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팀장님, 강남의 강지훈 씨 계좌에서 방금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문제의 칭다오 연계 계좌로 송금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은행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당장 막아. 그리고 강지훈 씨에게 즉시 연락해. 김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 시각 지훈은 은행 VIP 라운지에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5억 원.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만 보내면 서윤이 그의 곁으로 온다. 그의 넥스트 챕터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정말 서울에서 함께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 디자인한 집에서 함께 눈을 뜨고 싶어요. 서윤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신청서를 내밀려던 순간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집요하게 울렸다. 형, 당장 멈춰요. 그 여자 서윤, 그거 다 가짜예요. 제가 그 인플루언서한테 직접 DM 보내서 확인했어요. 자기 사진 도용당했다고 난리 났어요. 제발 형. 민준의 절규가 그의 고막을 찢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 형사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송금을 중단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로맨스 스캠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서윤 씨, 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누구야?
그는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서윤의 프로필 사진이 회색의 기본 이미지로 바뀌었다.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그의 눈에 박혔다. 그리고 그 아래 알 수 없음님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창구 직원의 놀란 표정, 그 어떤 것도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했다. 그의 넥스트 챕터는 시작되기도 전에 잔혹한 사기극의 마지막 장으로 끝나버렸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김 형사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기 조직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서윤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고 지훈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먹이 삼아 그를 오담했다. 그가 보았던 투자 플랫폼의 수익률은 모두 조작된 숫자였고 그가 보냈던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피해 금액 회수는 솔직히 말씀드려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거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김 형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지훈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거짓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다는 자괴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움에 눈이 멀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경찰서를 나서던 그는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이윤숙 씨와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김 형사와의 상담을 마친 듯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상처를 입은 두 영혼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 순간 지우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아주 희미한 연대의 빛을 발견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찬란했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마지막에는 덤덤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형.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폐허가 된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겠지만 잃어버린 자존감과 삶의 의미는 다시 찾아야 했다. 그는 다시 설계 도면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작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담긴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넥스트 챕터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페이지를 충실하게 채워나가기로 다짐했다. 며칠 뒤 그는 사이버 범죄 예방센터의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익명이었지만 그의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강지훈과 이윤숙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랐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의 삶의 다음 장은 아직 백지였지만 그는 이제 그 백지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연필을 쥐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서윤과 미스터 첸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